자, 시작해 볼까? 이제 과목 바꿔서 물리 들어갑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 야, 운동량 보존 법칙 기억나지? 충돌 전 운동량의 합하고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더라. 근데 이름이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지 원래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이제 그것도 이제 이용을 하고 우리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충격량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문자 I로 나타낼 것이다.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굳이 뭐 얘기하자면 힘의 효과다 뭐 이렇게 충돌시 힘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이걸 우리는 충격량이다.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쓰면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충격량이라 그러고 얘를 충돌할 때 힘인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얘는 이제 시간이겠지. 충돌 시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충격량이고 충격력이고 발음상으로 부딪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충격력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니네 앞으로 문제 나올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평균 힘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나온다. 평균 힘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식이긴 한데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유명한 식인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실제 문제 풀 때 이거보다 더 유명한 식이 있다. 그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결과부터 얘기할까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델타 P라고 쓸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거야?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실제로 이제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이기도 하지만 델타 P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 운동량 변화량이라고도. 물리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F는 MA잖아. 거기에 델타 T잖아. 자, F 대신에 MA 쓴 거야. 자, 우리 가속도가 뭐에 자, 뭐라 그랬죠? 가속도는 이렇게 쓰지 않았니?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V-V0 여기에 델타 T가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지. 델타 T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냐? MV 마이너스 MV의 제로. 이게 뭐예요 이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이지. 이게 뭐예요? 델타 P지.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식을 쓰게 되면 여기 단위가 뭐가 되겠어? 뉴턴하고 시간 초니까 세컨드 NS죠. 근데 얘 단위가 얼마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거야. 뉴턴 S하고 뉴턴 세컨드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게 왜 단위가 같은지 단위 한번 따져볼까? 이거 N이 MA잖아. 그러니까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거기다 세크 한 번 더. 그러니까 세컨드가 하나씩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같더라.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단위가 같이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충격량의 개념은 운동량이 아니고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 운동량 변화량을 주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면 야구공이야. 야구공이 V라는 속도로 얘가 이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야구공이 V라는 속도로 날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거죠. 얘를 팼더니 야구공이 반대편으로 정반대로 튕겨져 나가더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V라는 속도로 튕겨져 나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이 야구 배트가 받는 충격량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또는 뭐 같은 개념이니까 작용 반작용의 개념으로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자,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거 자체가 그냥 야구 배트가 받은 충격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기준 잡았을 때
반대로 마이너스로 튕겨져 나오는 걸 우리는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해요.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F 곱하기 델타 T인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여기에 F하고 T가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충격량을 구할 수가 없어? 아니잖아. 이게 뭘로 표현이 된다고? 델타 P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MV지. 여기서 빼기 얼마예요? 처음 운동량 MV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MV가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는 2배가 되는 거야.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의 충격량을 받더라는 거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더해지더라. 절대값의 크기가 더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홈런이 나오는 거야. 여기 야구해 본 사람들 있냐? 여기 잠실 야구장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홈플레이트에서 홈런 라인까지가 120m야. 120m. 니네 투수 마운드까지가 얼마인지 알아? 거리가? 상식인데 이거. 야구를 좋아하든 안 하든 18.44m야. 18.44. 물론 이제 투수들은 어깨가 좋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서 강속구를 던지죠. 시속 150km 막 이런 걸 던지잖아. 근데 사실은 투수들은 그 짧은 거리에 제구력이라고 그러죠.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뭐 슬라이드를 던지고 이런 제구력이 좋아야 되는 게 투수고, 어깨도 좋다 하지만 보통 어깨 좋은 사람은 누가 어깨 좋냐면 중견수가 어깨가 좋아. 중견수는 맨 뒤에 수비할 때 공을 잡아갖고 어떻게 돼? 홈으로 들어온 애 잡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보통 이제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120m니까 한 100m 정도에서 수비를 한다는 거야. 중견수가.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공 잡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공을 제대로 송구하면 홈플레이트까지 던질 때 포수한테 보통 원바운드, 투바운드 정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렉트로 던지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게 어깨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루수가 중계 플레이를 하지. 이루수가 잡았다가 던지죠. 그럼 벌써 돌아버려. 주자는 돌아버린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급 선수 몇 명 있었어. 던지기가 90m, 98m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 중견수야. 송구력도 대단해. 그럼 그 사람이 수비할 때는 3루 주자가 못 들어와. 플라이로 뜨든 뭘 잡으면 홈스틸 하려고 그러잖아. 언더베이스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냥 뿌려버려. 그러면 포수한테 정확히 원바운드로 떨어져. 그럼 태그아웃 시키는 거야. 이 정도. 그러니까 어깨가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이 100m를 못 던진다고. 100m를 못 던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승엽이라든지 뭐 홈런 타자들 몇 명 있잖아요. 이대호 있죠. 유명한 선수들 있죠. 이 선수들한테 공을 주고 자, 잠실 야구장에서 치라 그래봐. 이거 들고 이렇게 치면 넘길까? 못 넘겨요. 그냥 공이 붕 떴다가 한 100m 정도에서 뚝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힘을 못 받고. 그런데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치면 장애 홈런까지 나가잖아. 경기장 바깥에까지 나가버리잖아. 이게 충격량의 핵심이야. 결국은 뭐예요? 날라오는 거를 쳐가지고 방향 전환시켜가지고 날라오는 거 플러스 내가 휘두른 것까지 더해져서 공에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장애 홈런까지 나가는 거야. 개별적으로 던져서 못 넘겨. 쳐서 못 넘겨. 근데 날라오는 걸 받아치면 넘겨. 이 개념이야. 이런 느낌을 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값이 커진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 절대값이.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되튕겨 나가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호를 항상 왜 부호? 주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게 문자로 주어졌을 때 니네가 부호를 되게 헷갈려한다. 부호는 방향으로 결정지어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나오면 왼쪽이면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문제들. 자, 선생님이 이승엽 방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테니스 라켓을 쳐도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벽면을 갖다 놓고 여기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가지고 V라는 거에서 튕겨져 나올 때 뭐 0.8V로 튕겨 나오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럴 때 벽면이 받는 충격량 또는 공이 받는 충격량, 물체가 받는 충격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항상 니네가 조심해줘야 될 게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부호가 생명이다. 이게 가장 충격량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뭘로 계산할 때? 운동량, 변화량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충돌할 때 시간이 델타 t가 뭐 0.05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값을 구했으니까 0.05초가 집어넣어주면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평균임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주는 대로 그대로 계산. 이거는 정확하게 니네 이제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유형이야.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학 1에서는 물리학 1에서 내신이나 수능형으로 나오는 거에 이 충격량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한 단계가 더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래프로 그리면 조금 이따 그래프 얘기도 해줄 건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F고 이쪽이 시간 T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주어진다? 이 값이 주어진다. 이 값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충격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적분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적분해서 아직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에서 주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5Nm/S라고 이런 식으로 충격량의 이 면적 값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면적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 델타 P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었냐면 정지에 있던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됐더라? 충돌해가지고 또는 충돌했던 애가 속도가 있던 애가 부딪혀가지고 정지했대. 뭐 이런 식으로 속도 변화가 나온다고. 속도 변화가 나중 속도가 있겠지. 또는 처음 속도에서 정지했으면 처음 속도 V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V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목적이라고. 그리고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1kg이라고 질량이 주어졌다 해봐. 어떤 물체의 질량이. 그런데 그래프처럼 이런 행동을 보인대. 충돌했을 때. 그러면 나중 속력이 얼마인지 또는 처음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모르지만 I가 자 F 곱하기 T는 5Nm/S로 주어졌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된다? MV-MV의 제로더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니? 이게 0이죠. 정지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V 구할 수 있겠지? 어차피 절대값의 크기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1kg이니까.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뭐 5m/s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겠니? 이 K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몇 킬로? 1kg 곱하기 얼마? 5의 제곱. 그러니까 12.5줄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나중 속도나 처음 속도 이런 걸 구할 때 이렇게 충격량을 가지고 충격량 그래프를 가지고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하나를 줄 거야. 그럼 나중 속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또는 나중 속도를 주면 처음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의 크기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게 충격량에서 이제 물리학 1에서 수능이다. 수능 문제는 그 중간의 과정에 속도를 구할 때 이 문제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는 축구공 발로 차는 모습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을 때 달려오고 있는 공을 V라는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발로 차가지고 2V로 만들었어. 그랬을 때 발이 받는 충격량 뭐 이런 거 똑같은 문제예요. 단 왔다가 튕겨나가면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래서 오른쪽 가는 방향을 플러스다 그러면 왼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하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달리고 있는 애가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느려졌어.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튕겨나오면 마이너스인데 가다가 느려졌기 때문에 부호가 똑같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 데리고 놀려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나온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계산해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충격량은 고1 과정의 통합과학에서 자주 등장을 해.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충격량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첫 번째.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누가 일정한 거야? I가 일정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I는 F 곱하기 델타 T니까 이거 갖고 뭐가 일정하다고? 요게 일정하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충돌 시간이 크면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자,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에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즉 평균 힘이 작아져서 덜 다치고 덜 아프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높은 곳에서. 특히 높은 곳엔 같은 높이지. 같은 높이에서 뭐를 떨어뜨릴까요? 자, 계란 또는 접시 이런 걸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야. 근데 바닥의 상태를 좀 다르게 하는 거야. 바닥을 첫 번째 푹신한 방석에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시멘트. 결과는 니네가 예측할 수 있겠지. 푹신한 방석에서는 안 깨져. 근데 시멘트에서는 깨지더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그래프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t에 대해서 힘 F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자, 니네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뭐예요? 푹신한 방석이야. 그 다음에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시멘트야. 그래서 같은 높이의 계란이나 접시 깨지기 쉬운 애들이지. 근데 얘네들을 갖다 떨어뜨렸을 때 바닥의 상태가 하나는 딱딱하고 하나는 푹신해. 푹신한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봐도 보이죠? 니네 이게 뭐야? 충돌 시간이요. 이거에 비해서 이 충돌 시간이 어떠니? 짧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차이는 뭐냐면 차이가 아니고 똑같은 건 이게 같아요. 이 면적이 같아. 적분값이. 이거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같은 거야. 이 면적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면적이 같다는 의미가 충격량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량하고 푹신한 방석 위의 충격량이 똑같더라는 거지. 그런데 얘네 둘 차이가 뭐야? 충돌 시간이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정한데 충돌 시간이 다르면 충격력, 즉 평균 힘이 달라지겠지. 그 평균 힘 기준에서 깨지는 기준점이 있겠지.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F 깨라고 써볼게. 이게 깨지는 기준점이야. 똑같은 접시를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하나는 푹신한 방석에. 그런데 시멘트 바닥이 내가 어떻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깨지는 기준점을 훨씬 넘어가 버리지. 깨져버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깨지는 기준점을 못 가지. 안 깨지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 충격량이 같았을 때 충돌 시간이 짧으면 또는 충돌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된다? 덜 깨지더라. 안 깨지더라. 안 아프더라. 이게 이제 뭐예요? 니네 잘 아는 자동차 범퍼라든지. 똑같은 자동차에 범퍼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래서 전봇대를 갖다 똑같이 들이받았어. 충격량은 똑같아. 근데 범퍼 있는 애가 뭉 이렇게 되죠. 근데 범퍼가 없으면 팡! 운전자한테 충격이 다 가는 거지. 근데 범퍼가 있으면 범퍼에서 완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들 야구에 보면 야구 글러브 종류가 다르잖아요. 포수 미트 알아? 되게 두툼하잖아. 왜 그래? 아까 얘기했죠. 18.44. 오늘 기억해 주세요. 투수까지 거리가 18.44m입니다. 거기서 강속구를 던지면 이거 그냥 받으면 손에 불나요. 그러니까 포수가 이렇게 빼면서 받기도 하지만 이거 어떻게 된다? 푹신해야 돼. 다른 글러브보다 푹신해야지 손이 좀 덜 아프죠. 막 장갑 같은 거 끼고 해도 정말 센 거는 아픕니다. 손바닥에 잘못 맞으면 정말 불나. 그래서 아프니까 이제 빼면서 받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복싱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되니? 주먹으로 딱 쳤을 때 슬로우 모션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면서 맞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시간이 긴 거지. 그런데 잘못해갖고 들어가다 카운터로 맞은 사람들은 그냥 녹다운 돼버리지. 이게 충격이 더 큰 거야,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위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 어떻게 뛰어내리니? 이렇게 해서 니네 어떻게 이렇게 뛰어내려? 이렇게? 머리가 흔들려. 이게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 충돌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무릎을 굽히면서 착지를 하는 거야. 그럼 충격이 들어오는 거야. 얘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똑같이 충격량은 똑같아. 단 두 번째 게 충돌 시간이 긴 거야. 무릎에 무리를 덜 주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예시들을 뭐가 있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게 고1 수준이고요. 굳이 뭐 계산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물리학원에서 수능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이해했죠? 자동차 범퍼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포스글러브 많지 이런 종류들. 뭐 있죠? 소방 매트라 그러나?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그죠? 큰 풍선 같은 거 만들어갖고 골로 떨어지면 들 다치게 하는 거 뭐 이런. 또 뭐 있죠? 에어백. 이렇게 된다. 니네 고1 과정에서 에어백 많이 나와요. 에어백 뭐야? 쾅 부딪힐 때 운전대 그냥 팍 박아버리면 머리 그죠? 김치국물 줄줄 흐르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팍 같이 터지는 거예요. 푹신한 애가. 사실은 선생님처럼 안경 낀 사람은 또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팍 튀어나가갖고 안경에 맞아가지고 찰과상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숨을 이제 살려야 되니까 잘못해 눈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좀 위험하긴 하대요. 이게 팍 튀어나오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원리다.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비슷하지만 니네가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어요? 안전벨트. 얘는 충격량에 관련된 얘기고요. 충격량은 같지만 충격력을 줄여가지고 덜 다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안전벨트는 뭘까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다. 얘는 뭐예요? 관성을 이용한 거야. 뭐야? 가다가 확 급정거를 하면 튕겨 나가잖아. 그래갖고 2차로 부딪혀가지고 다치잖아요. 그걸 잡아주는 거야. 튕겨 나가려고 하는 걸 잡아주는 게 안전벨트야.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이 물리 파트가 세이프티, 안전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근데 그 안전에서 두 가지. 에어백은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덜 다치게 하는 거고, 안전벨트는 우리 이제 관성의 법칙에서 운동하던 애가 급정거를 하면 튕겨 나가려고 그러지, 그걸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안전벨트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야.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 이게 바로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 두 번째 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충격력이 일정한 경우. 자, 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충격력은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보통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충격력이나 평균 힘이나 같은 힘력자를 쓰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요?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지금 이 경우는 누가 일정하다고? 이게 일정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힘으로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충격량이 커져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멀리 나가건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니네 투포한 선수가 공 던질 때 어떻게 던지니? 이렇게 던지냐? 이렇게 던졌다 잘못하면 팔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던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지. 니네 그 기생충 영화 봤냐? 기생충 영화 보면은 그 가족 중에 엄마가 원래 국가대표 투포한 해머 던지기 선수였잖아. 그 장면 본 적 없니?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부잣집 그 마당에서 그 엄마가 이거 돌려가지고 던져버리잖아. 그 장면 나오죠. 그 엄마가 그 선수 출신이야. 그 할 때 해머 던지기 그냥 이렇게 안 던지잖아. 몇 번 이렇게 같은 힘을 줘가지고 돌린 다음에 이렇게 던진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근데 그게 규격이 있어. 세 바퀴 반인가? 두 바퀴 반인가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던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힘을 오랫동안 주면 우리 남자친구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남자친구 뺨을 한 대 때려야 돼. 이렇게 때리면 그냥 이건 예뻐해 주는 거지. 어떻게든 올려 붙여야지. 같은 힘으로. 우리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때리면 안 아파. 풀 스윙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럼 맞고 나가 떠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충격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죠. 니네 뭐죠 이거? 저기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 아저씨가 정글에 가갖고 맨날 원주민을 이기지. 원주민을 이깁니다. 요새 이 원주민들이 이게 이제 문명세계의 문제점인데 영국의 BBC 방송국, 우리나라 SBS도 한몫을 했는데 지금 이 부족국가들 중에 부족민들 중에 이 문명세계에 다 알려졌대요.
두 개 부족인가가 안 알려졌어. 걔네 두 개 부족은 그거야. 식인. 그래갖고 이 PD들이 들어갔다 잡혀먹혀가지고 방송을 못하고 막 그런 데가 있었어. 그래서 걔네 두 개는 빼고 나머지 부족들은 다 이 문명사회에 다 오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속촌 같은 느낌인 거야. 너네 민속촌 직원들 알아? 아침에 전철 타고 출근해요. 평상복 입고 가서 한복으로 갈아입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이제 관광객들하고 상대하다가 다시 또 평상복 갈아입고 다시 퇴근하는 거죠. 마치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제 문명세계에 알려지다 보니까 얘네가 교육도 못 받고 맨날 수렵 생활만 했지, 예전에는. 근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외지에서 문명인들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얘네는 화폐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막 피자 같은 거 갖다 주고 콜라 사이다 막 갖다 주면서 이거 찍자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계약 관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족장이 나와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거지.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옷을 다 벗고 나타나는 거야. 그게 직업인 거야, 얘네는. 그러면 이제 하면 뭐 물품으로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옆에 시장 가고 바꿔갖고 막 자기 필요한 거. 그거 깜짝 놀란 게 예전에 한참 정글의 법칙 처음 할 때 그때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야. 근데 그 부족국가 그 부족민들이 음악을 틀어주니까 꼬마애들이 말춤을 추더라니까. 그러니까 TV를 다 본다는 거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미 그러다 보니까 김병만 아저씨가 같이 게임을 하죠. 김병만이 다 이기지. 그죠? 달인이잖아. 활쏘기도. 왜 그러냐, 얘네가 활쏘기로 주 생업이 아니야. 얘는 배우야. 촬영하면 막 먹을 거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러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사실은 그게 이제 그걸 보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문명에 오픈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지.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보존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같이 사는 거니까 문명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네 저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인디오들도 일종의 뭐 소수민족이지 그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러 말살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걔네들한테 그 사회복지를 되게 잘해줘갖고 일 안 해도 막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걸로 술 사 먹고 마약하고 막 이러는 거야. 자연스럽게 인디오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식의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그 소수민족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죠. 니네들이 관심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이제 범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어쨌든 그 중에 얘네들은 선생님이 TV 보니까 이런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남자 팬티인데 이런 거 입고 사냥하러 다니더라고요. 다른 거 안 입고 이거 하나만 딸랑 입고. 근데 여기 이거를 부는데 블로우 파이프야. 블로우 파이프인데 야 봐봐, 사람 입으로 부는 거잖아. 사람이 입으로 부는 힘의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대롱을, 이 블로우 파이프를 짧은 거 쓰는 거랑 긴 거 쓰는 게 다르더라는 거야. 같은 힘으로 이렇게 불면 요만큼밖에 안 나가는데 같은 힘으로 많이 오래 불면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짧은 대롱은 조금밖에 안 나가는데 긴 대롱은 많이 나가더라는 거야. 똑같은 걸로 같은 탄을 썼을 때 권총하고 장총이 있을 때, 니네 군대 가면 이제 쓰겠지만 장총이 훨씬 더 많이 나가더라. 권총이 667m가 유효 사거리야. 근데 K2, 니네 이제 군대 가면 K2 소총 쓸 거거든. K2 소총은 1760m가 나가. 거기서도 철모를 관통을 합니다. 최대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한 3km 넘게 가. 거기 바깥에서 맞아도 관통은 안 되지만 찢어져. 찰과상을 입어. 이 정도야. 총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다. 근데 권총은 600m밖에 못 나가지만 장총은 3km까지 나가더라는 거지. 같은 총알을 썼을 때 얘기야. 조금 총알의 종류가 다르긴 한데 K2 소총 그 총이 훨씬 더 뒤에 화약이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 다음에 포도, 이런 포하고 자주포처럼 이렇게 큰 포하고 나가는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야. 같은 포를 썼을 때. 그러니까 힘이 일정할 때 어떻게 된다?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멀리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등장을 하지.
우리 남학생들이 이제 뭐하니? 친구들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오락실 가면 그거 있잖아. 뭐 있니? 이거 주먹으로 치는 거. 펀치. 쳐봤어? 몇 점 나오는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지. 니네가 이제 막 지금 힘이 뿔뚝뿔뚝 할 때니까 그거 좀 점수 더 나오겠다. 남자애들은 왜 그런 승부욕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치다가 잘못 맞아갖고 막 쇠 쳐가지고 손 부러지고 막 깁스하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잘 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점수 한 남들보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 나오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요새 500원짜리 넣니? 넣고 몇 번 나오잖아. 친구들 서너씩 하면 조금 순서를 뒤로 잡으세요. 뒤로 잡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혼자 막 욕을 하세요. 니네 욕 잘하는 욕.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막 생각해. 좋아하는 음식. 화를 내. 막 화를 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생각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니네가 몸에서 이건 생명이다. 교감신경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혈당량이 높아져. 그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당량이 높아지면 근육으로 혈당이 막 공급되는 거야. 약간 업된 상태지. 그걸 만들어야 돼. 만약에 그 게임을 한다. 만약에 거기에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해도 돼.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거 하지 마. 좀 추해 보이니까. 그죠?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그냥 딱 잡고 멋있게 빡 치면 돼. 근데 점수는 안 나와. 멋은 있어. 근데 점수는 안 나와요. 이제 이거는 남자친구끼리 했을 때 내기할 때 이겨야 되잖아. 우린 승부욕이 강하잖아. 어떻게? 먼저 친구들 보고 먼저 치라 그러고 뒤에서 혼자 시박시박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막 먹고 싶은 거 막 생각하고 막 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온몸에 근육에 혈당이 공급된다고. 그럼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지. 그 상태에서 다치면 안 되니까 오른손잡이는 이제 왼손으로 손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손목 나가. 더군다나 지금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할 거거든. 일단 도움 닫기를 해야죠. 멀리서부터 달려야지. 그래서 딱 잡고 가서 달리면서 체중을 실어서 빡 친 다음에 절대 빼면 안 돼. 니네 태권도 배울 때 태권도는 빨리 치고 빼잖아. 왜 그래? 치고 반동 때문에 팔목이 부러질 수 있거든. 근데 안 부러지려고 이제 손을 잡았으니까 이걸 밀어 제끼는 거야. 그리고 삐비비비비 점수 올라가잖아. 점수 나올 때까지 계속 밀고 있어. 땅 치고 빼면 안 돼. 계속 밀고 있어. 그럼 최소 못해도 1.5배 점수는 나와요. 자기 점수에. 이게 방법이야. 자, 어떻게 된다? 하기 전에 먼저 몸을 올려놓고 근육의 힘을 에너지를 공급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정확도가 중요하고 손목 나가니까 조심해야 돼. 꽉 잡고 빼지 말고 무조건 눌러요. 치고 세게 치고 계속 눌러. 점수 멈출 때까지. 그러면 1등 할 수 있어. 한번 나중에 해봐. 그리고 조심하시고요. 손목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누르면 얘가 반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잡으면 큰일 나요. 반동은 손목 꺾여버려요. 이것만 조심하면 점수를 아주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같은 힘을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 어떻게 된다? 멀리 나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 예로 많이 나오는 게 빨대 있잖아요. 너네 음료수 마실 때 쓰는 빨대. 빨대에다가 종이, 휴지 있죠, 휴지. 휴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입으로 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는 똑같은 빨대를 써가지고 하나는 휴지 뭉치를 여기다 같은 크기의 휴지 뭉치를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고 여기서 같은 입으로 부는 거야. 같은 힘으로. 불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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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멀리 가겠지. 얘는 훅 불면 어떻게 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띡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같은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멀리 나가느냐 가깝게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힘을 오랜 시간 주게 되면 충격량이 커져서 멀리 나가더라. 뺨을 때릴 때도 어떻게 된다? 길게 때려라. 길게 때리면 그만큼 충격량을 훨씬 크게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써봐 빨리.